누군가가 전기회사에서 이달에 좀 많이 써주라고 부탁 받아보신 적도 없잖아요. 알았어도 많이 오히려 이거는 전략이라고 캠페인 문구를 잘 쓰는 사람한테 이벤트 선물을 하는 게 전기, 가스, 수도,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전기, 가스, 수도는. 당시는 1980년도에 개인한테 풀렸어요. 그때도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카드 결제 사업이라고 PG 사업이에요. 혹시 PG는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보고 안 들어보고 상관이 없이 알고 모르게 벌써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PG는 지금 나가보면 합법이니 불법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2015년 2월 1월 20일 합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2015년 이전에도 우리가 카드를 썼잖아요. 저 과목으로 가서 어딘가 가고 카드를 껐는데 그때도 법이 없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아니고 그때는 된 단말기만 있고 PG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된 문자나 사고가 나면 그것만 처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든지 분쟁이 일어나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생겨났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합법으로 개정된 거는 그전부터 PG가 이제 뭐 홈쇼핑이든지 어찌 생겨나니까 된 단말기하고 PG하고 부딪히는 사건들이 생겨남으로 이래가고 아 이거 골치 아프네 해결을 해야 되겠네 분쟁의 소지가 높네 이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꾸로 지금 가상화폐 시대에 나가면은 투자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라는데 법이 없는 거예요. 합법도 불법도 아닌데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불법이라는데 이것도 그래서 세금을 못 거두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못 거두는데 지금 세금을 거둔다고 1년 유예하고 2년 유예하다 원래는 3년 다시 유예됐습니다. 3년 이후에는 재준비를 해갖고 법으로 만들어갖고 세금을 받겠다 이 뜻이거든요. 법이 제대로 또 통과가 안 되고 또 진행시키겠지. 그래서 지금 눈 밝은 사람은 이 법 없는 이때에 돈을 번다. 모르는 사람은 이때 돈을 벌어받는다 이러기 때문에 무서워요. 알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불법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정상적인 합법인지 아닌지 어디가 중요한 것도 않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게 PG 결제 사업이 합법화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어디 가서 그거를 증명을 하노 그러면 이 금융민원센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합법이라는 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함 5와 더함 7이 웰컴 페이먼트에 라고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전자금융법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 서류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는 강의에서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가라로 꾸밀 수도 있지 이러면은 이 금융민원센터 들어가고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뒤에 PG와 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편하게 쓰고 있는 뒤에는 뱅과 PG가 있었어요. 뱅과 PG에 있는데도 뱅으로 결제하면 누군가는 부자가 됐어. 나는 모르고 끊고 이렇게 있는데도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PG도 내가 알게 모르게 인터넷으로 끊고 쇼핑하면서 끊고 이러는데 누군가한테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알게 되면 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이제 캐치를 하는 건데 페이 나우 이런 게 다 기업에서 만든 페이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건 익숙하게 노란 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면 페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무슨 옷을 한 개 살라 해도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포인트를 더 주는 거예요. 3,000원을 더 사게 해준다고 이러면은 그냥 페이로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 그 3,000원들이 땅을 파가 나와. 그래서 자꾸 자기 페이로 이용을 하게끔 자꾸 이렇게 문구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에서 페이 안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알라딘 페이, 그 책 사면 교보페이, 또 뭐 비트파크 페이, 당근 페이, 우리가 모르는 여기 없는 것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SG 페이, 이것도 신세계 백화점. 뭐 보면 이제 페이 나오, 이것도 LG에서 쓰는 거고, 우리 이니시스도 K페이고.
우리가 대기업을 알면 대기업에 막 페이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개인이 나도 페이를 끼야 되는데 개인은 너가 페이를 하든가 말든가 내가 무슨 상관이고 이러는데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각자 페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게 안 깔려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아마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은 이래 하는데 개인도 이제 따라 해가고 암시를 주는 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업에서 페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페이 앱을 깔아갖고 이득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어컨형 당근마트에 올려가고 제가 페이가 당근에 아직 페이가 없을 때 제가 그거를 나는 현금이 된다 10만 원에 산 거를 제가 그거를 계속 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아는 사람이 저보고 이거 갖다 쓰라 해가고 샀는데 쓰려고 달라 하니까 소리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려고 하니까 네가 쉽게 팔 수 있는 게 당근 마켓이잖아. 당근에 올려놨더니 아주 15만에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내주라 이러는데 가슴만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이러는데 제가 누가 카드 안 돼요. 바로 그 사람한테 카드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깎아주라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서 제가 수수료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10만 원에 지인한테 받아가고 15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게 당근 마켓이고 우리가 페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근 마켓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도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를 한 개를 샀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그냥 팔고 싶어. 쓰다가 가서 반품하라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친구가 너무 좋아해. 니 써라 이러면 세상에 복잡하거든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다 소유가 아니고 공유예요. 공유 문화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써다가 안 되면 당근에 올리면 되지. 써다 안 되면 친구하고 나눔하면 되지. 이게 일반화가 되고 우리 세대는 우리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내 차라야 되고 모든 게 내가 다 소유를 해야 된다는 소유의식이 강한데 요즘은 신세대를 MZ세대를 하나 그 세대들은 일단 한번 가져보는 게 집은 렌트하고 된대 월세. 근데 차로 정도 타야 돼. 요즘 차도 렌트하면은 원룸에서 아우디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게 소유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싶고 내놓으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는 페이가 있어야 되는 세상에 사는 사람 우리도 또한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게 동기를 알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는데 옛날에 우리가 동기를 이렇게 추억해보면 현금이 오고 가고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발급 사회가 된다는데 그전에는 물물 교환되고 서로 바꾸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신용카드가 나왔어요. 신용카드 내면 저 사람 돈 없다고 했어요. 박사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저 여사 물어보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 돈 없다는 걸 내놓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신용카드 쓰는 걸 꺼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카드를 안 쓰고 현금 내면 지금 신용불량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불편한 걸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누군가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세상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게 드디어 나왔네 이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써보면 너무 틀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갖고 만들어낸 건데 이 또한 과정이 우리의 편리함을 쫓아서 만든 거죠. 지금 우리가 소비자인데 판매자, 프리랜서 요 길을 조금만 이해한다면은 아마도 이 길 중간에 우리가 항상 중간에 누워있는 시대고 지금 소비자 안에 피지, 프리랜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중앙은행에서 CBDC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언제 사용하겠다 발표도 안 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말도 안 한대요. 제가 미팅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거를 반복해야 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 피지가 뭘 검색하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가 싶어갖고 구입을 했는데 지급결제에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있으면 경제활동을 하면은 결제 서비스는 무조건 딱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대요. 없어지는 않는데 어떤 직업으로 할지, 현금으로 할지, CBDC로 할지, 가상화폐로 할지, 카드로 할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화폐가 생겨나는 것도 기정사실, 코인이 돈으로 거래되는 것도 기정사실. 시간이 문제인데 그러면은 피지 결제는 현금 카드는 자꾸 사용량이 줄어든대요. 만약에 CBDC 그게 열리면. 근데 신용카드는 외상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건진 거는 그거 하나 건진 게 우리는 어쨌든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난다든가 이런 게 없고 어떤 시장이 바뀌어도 신용카드 결제는 그대로 당분간은 유지한다. 이제 그런 거 보고 그 사정의 벤 단말기랑 피지 단말기를 비교해 보시면 벤 단말기랑 피지 단말기랑은 지금 이제 일반화가 돼가고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아는데 벤 단말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 자동 신고해야 되고 우리는 자율 신고해야 되죠. 카드사를 상의하고 약정 기간도 2년에서 5년 우리는 없고 매출 관리 카드사별로 해야 되고 세금 수수료 요 세금 수수료 분하고 자동 신고하고 자율 신고하는 요쪽만 조금 신경 써갖고 하면 되는데 자율 신고는 제가 해본 결과 제가 2년 있으면서 놀란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놀았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목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본부장님이 전화가 와갖고 그 경험하고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 경험하고 내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거는 그냥 이때. 그래서 제가 세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이거를 그냥 뭐 짜게 쓰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함도 있었고 작년 5월달에 세금을 신고해야 될 때 저는 여기 같이 세무사한테 수수료 주고 하는 거를 약간 놓쳐갖고 얼마 안 되고 세무서 가서 내가 가서 했는데 세금을 내고 왔어요. 제가 받는 환급 플러스 낸 돈이 25,000원을 냈어. 이게 좀 많아갖고 한 50만 원 넘었으면은 됐어요 이러고 다시 왔을 텐데 25,000원 알았어요 이러고 깨끗한 게 좀 다시 또 왔는데 원래는 저기 국민연금에서 통장을 압류한다고 이게 그 경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류하면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이래야 돼. 그래서 본데를 물어보니까 소득이 500원 있으면 500원 내야 되고 5,000원 있으면 5,000원을 내야 되고 5만 원 있으면 5만 원도 내야 되는 국민연금이다. 그거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세무서 가서 증명하려고 소득 증명원을 빼니까 작년에 게 걸리는 거예요. 그 부가세 신고했는 그게. 그것 때문에 소득이 있네요. 이랬는데 저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부가세 직원이 몰라요. 이러면서 소득값을 또 보내고. 그래서 세무서에서 몇 바퀴 돌면서 느낀 게 세금이 이렇게 애롭고 중요하구나를 느끼면서도 알고 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이 허벌라이프든 애터미든 아메이든 다 오픈마켓이에요. 네트워크처럼 신고하는데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저는 아미가 너무 웃겼거든요. 작년에 낸 사람하고 작년에 내 거 신고한 사람을 서로 기억이 났어요. 아침 그 아침에 내라고. 그래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아니라고 오픈마켓 맞네. 저 우리 그거 아니라고 오픈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럼 원래는 어쨌어요? 원래는 세무사한테 신고했대요. 열어보는 거 신고했다니까 열어보니까 더 놀래서 보소! 똑같잖아요. 제가 증명을 시켜버린 거지. 이거 똑같은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말고 계속 세무사로 그래. 세무사한테 해야 되고 세무사는 그러면 왜 그래요? 이러니까 세무사는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 간편장부 증빙서류를 공제를 떨어준대요. 근데 세무사한테 바로 내가 돈을 받기로 했나 뭘 받기로 했나 아침에 그걸 내가 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로 운비를 줘야 되는 거지 세무사한테. 그래서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눈 뜨고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있대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운 게 세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제 설레네. 제 경우만 그런 건 잘 몰라도 원래 우리나라가 금융하고 건강하고 법하고는 어렵게 만들어놨고요. 저것들끼리 다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다 알면은 너무나도 간편하게 우리가 오히려 한국을 돌려가고 있고 감염점이라도 조금 쓰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게 자율신고를 하라고 안내만 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맡기는데 그쪽으로 안내만 크게 해주면 그게 아마도 우리의 고객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내하시면 되고 피지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배달 예배도 피지고 온라인 쇼핑도 피지고 홈쇼핑도 피지고 푸드트럭에서 카드 결제하는 것도 피지고 가맹점, 상점 모든 게 피지도 있습니다. 뱀만 가맹점 가게에 뱀만 있는 게 아니고 피지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 이 옆에 컴퓨터 옆에 뭐가 있는 그걸 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 듣고 보다 보니까 조금씩은 보이잖아요. 시장에 가면은.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단말기계 요런 앱으로 써도 다 피지라는 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해마다 지금 뭐 2,366만 건이에요. 1조가 넘어가고 이게 해마다 2021년, 22년, 23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지 사업의 비전은 지금 이마트, LG마트, 홈쇼핑 이런 게 다 이제는 카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치고 날씨 더우니까 뭐 쇼핑사만 가는가는 몰라도 일부러 옆으로 바쁜 데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아마도 모든 현금 결제가 카드로 결제돼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뭐 이마트가 뭐 현금 내는 사람 시간이 많이 걸려가고 싫어한다면 카드 결제하는 사람도 귀찮아 하고 줄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자꾸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문화가 카드를 쓰게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사업자용 단말기 결제하고 이제는 소비자가 비사업자용 단말기에 결제합니다. 그러면 개인 간 거래가 자하부자하고 반복으로 이어지면 소득 창출의 기회가 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계를 쓰는 과정인데 이게 단말기가 변해오는 시기가 자꾸 좁혀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까지가 시간이 더 길었고 여기보다는 좀 짧았지만 거기서 지금 이거랑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키오스크하고 키워드하고가 비슷비슷하지만 키워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키오스크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네이버 코드 QR은 같이 나오기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QR 나옵니다. QR이 뭐 마지막 종착역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변해가는 게 지금 어떻게 변해갈지는 우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돈이 많이 안 들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QR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떠오르는 우리의 수입처가 QR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시대가 자꾸 빨라지고 있다는 거. 결제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벤에서 피지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는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는 쪽으로 시장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구나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카드사는 고객한테 이렇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게 결국은 수수료하고 이자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카드 발급만 시켜놓고 쓰도록 해야 되는 거는 또 그 어디에가 누군가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벤 단말기를 가게마다에 처음에 초창기에 영업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단말기를 놓고 우리가 거기 가게 가서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 회사로 가고 2, 3일 후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오프라인의 시스템인데 벤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고 영업신고증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오프라인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카드회사하고 피지회사하고 개인하고 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피지회사는 간편결제 대행을 하고 결제 대행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 전에 쇼핑몰에서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오면서 쇼핑몰이 더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배달 앱으로 인해 갖고 또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이 요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이 사업자라도 가능합니다. 1인 영업자가 프리랜서 어플만 설치해주면 일이 되는 일이에요. 이제 카드 결제도 모바일로 사업자도 되고 비사업자도 되고 3분 후에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업종별로 어떤 업종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업종에 내가 가서 조금 더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곳을 찾아가서 앱을 깔아주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만 거래가 가능하게끔 개인과 개인이 끊어도 결제가 바로 일어나게끔 피지회사 중간에 피지 대리점에서 카드회사 성인 만나면 먼저 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카드회사에서 피지로 돈을 받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예요. 우리는 개인한테 앱을 많이 빨리만 해주면 결국은 우리도 1에서 2.3%까지 수수료를 받는 그 수수료가 처음에는 아주 정도가 5천년에 그 수수료가 0.23 1만 대도 괜찮네 이러고 대리점을 했는데 아이고 나중에 산하에 보니까 0.3이라고 0.3이 어제 그게 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해를 다 하고 나니까 이 0.3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대한페이의 강점은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페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의 약점을 알기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먼저 안다면 굳이 우리가 누굴 비방하지 않아도 우리 것만 자꾸 이렇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거 먼저 강점을 알게 되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65일 24시간 3분 후에 입금이 돼요. 한도가 크고 1 3천만 원도 가능. 카드로 정보카드 결제. 이게 제가 어떤 고객이 이걸 갖고 막 이거는 3천도 된다. 이렇게 이거 무작위로 3천이 된다는 아니고 그게 즉 3천이 가능할 수 있는 전림이 돼야만이 허용을 해주지 무조건 3천을 끌어따가면 쿠키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로 인해 갖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지기는 하긴 한데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라 하나를 조금 상세하게 보면 노아모는 5.5% 수수료 365일 실시간 정산이 되고 공휴일도 되고 결제 완료 3분 후에 입금이 되고 한도 중복 가능하고 무이자도 가능하고 12개월 할부 무이자가 이번 달에는 5개월 할부되는 회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되고 일반 카드에는 요즘은 무이자가 잘 없어요. 무이자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도만 잘 체크하시면 1회 한도 200만원 1, 300, 월 500 연한도 4,800까지 그리고 더하면 7원 6.6% 당일 11시, 2시, 5시 입금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제외되고 한도가 크고 한 카드로 중독 가능하고 한도 1에 300, 3천, 연 8천만 원까지 요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되고 안 되고를 잘 활용해 갖고 주말에 안 되는 거, 주말에 되는 거 교차로 해갖고 활용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한페이의 비전은 저희 더함에서는 페이만 있는 게 아니고 페이 회원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가맹점도 같이 연계를 시켜갖고 그러면은 후계 복수로 하면은 아마도 이게 고객 유치에 더 부가 서비스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서비스 영역이 좀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플랫폼, 렌탈 있고 휴대폰 있고 렌트카, 보안, 인터넷 이런 대리점권을 다 함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이 설사 안 돼도 가맹점도 요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안도 있고 보안, ADT 캡스, 렌트카, 가전 렌탈 브랜드. 이 가전 렌탈 브랜드가 너무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면 다양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서빙 로봇도 있고, 요즘 뜨고 있는 QR코드 찍고 빠른 주문하시면, 지금 오늘 막 전단지도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그 고객도 아는 만큼 보이듯이 몰라갖고 들어가고 싶은데, 아유, 내가 모르고 저런 거 갖고 못하고 싶어갖고 아직도 보류를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그 들어가 보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또 우리의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또 대면 아이메리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대리점 77만원 한 번 낼 때 대명 아이메리를 두 구자를 들고 정수기한테 해버리면 문자로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조도 해외에 상조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 크루즈, 골프 포함해서도 쓸 수 있고, 그냥 저축이란 개념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7월 프로모션으로는 중국사를 들게 되면 다음 2월에 2월이나 5일날 38만원 수당이 훅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휴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12,000원에서 19,000원까지 많게는 할인받으면서 상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안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이노베이션에서 하나카드와 제휴했는데, 페이 회사에서 하나카드랑 카드 회사랑 제휴한다는 것은 이 회사가 믿음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초반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카드 회사랑 제휴된 회사가 아직까지는 페이 회사에 단 하나 동아페이밖에 없답니다. 그런 것도 사업하시는 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휴 카드. 그리고 카드를 잘 쓰시면 월 85,000원까지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대한페이 비즈니스 명칭과 구조인데,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지사가 있는데, 가맹점, 대리점, 지사장, 본부장, 이사가 7급이에요. 가맹점은 그냥 편안하게 잘 쓰시면 되고, 우리 보니까 저도 이제 지사장이고 본부장이 되면 아마도 할리 그 매장에 가가고 이거를 사까 말까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사가 되시니까 이사를 막 간답니다. 지금 집보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이사를 가시고 투가 되니까 바빠가고 돈 쓸려가고 있답니다. 바빠가고. 우리는 돈이 없어가고 지금 돈을 못 쓰고 할 일을 못 사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 투 이사님은 지금 돈은 날마다 돌아가고 주체를 못 하십니다. 바빠가고 갈 시간이 없어가고 할 일을 못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좀 샀으면 저는 좀 한번 맛이라도 좀 그렇겠네요. 그래서 가맹점은 무료 등록 가능하고 약정기간도 없고 위약금 없고 월 사용료도 없고, 소개 그냥 좋은 사람으로 소개 잘 해주시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수료도 있고 소개도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대리점 한 건을 사실 해야 되는데 77만원 사업권이에요. 77만원으로 하시면 구입을 하시게 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고 대리점 모집도 가능합니다. 가맹점 총 매출의 0.7%에서 1.3% 매월 수수료가 지급받을 수 있고, 이제 대리점이 1%, 그 대리점도 1%, 대리점의 가맹점도 0.3%, 이래서 이렇게 1.3%까지. 또 다음 OS는 0.7% 대리점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그리고 또 직접 소개를 하면 소개 건당 30만 원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면서 대리점을 모집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진짜 일할 사람은, 저 또한 100번의 미팅을 하겠다고 선언한 거는 그 가맹점 소개에서 일할 사람을 두 사람 찾는 게 제일 일이에요. 진짜 두 사람은 야 그래 니 맞다 그래 똑같이 해보자 이 사람 둘만 찾으면 그때부터 일이 진짜로 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 혼자 미팅을 열심히 미팅하는 게 내가 공부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 또한 나의 파트너를 진짜 내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이 지사장이 꽃이랍니다. 우리도 저도 꽃입니다 사실은. 그 꽃이란 말이 왠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추천을 7명을 하시고 그 7명과 함께 25명이 되면 지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대리점 7명 또는 매출, 이런 매출이 있으면 지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요쪽 저쪽이 좋다 싶으시면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런 매출도 어렵고 25명도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 속에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처음에 모를 때는 내가 미팅에 참석하면서 가맹점 걸리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가맹점에서 대리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쓴 돈이 자기한테는 10원도 안 올라가고 내한테 1%다 올라간다니까 배가 아픈가 봐요. 그럼 나도 해줘봐라. 이런 식으로 대리점이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이또 이렇게 순서가 먼저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 한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설마 될까? 이랬는 의심을 한 물론 내 잘못이 그러니까 의심을 했다가 지금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지사장 수익 구조는 1대가 1차 대리점 모집 시에 50만 원 주는 게 꽂힌 것 같습니다. 50만 원. 그 다음에 2차는 20만 원. 그 3차도 20만 원. 계속 대리점이 대리점을 모집하면 30만 원. 지사장이 돼가고 대리점을 모집하면 50만 원. 그 대리점이 대리점을 모집하면 20만 원. 그 밑에 저 밑에도 20만 원입니다. 지사장한테 올라간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지사장 이렇게 받는 수익이 초반에는 꽂히는 것 같아요. 그 꽃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장 대리점 직접 내가 직접 하면 50만 원, 간접 20만 원, 본부장 인센티브 7만 원, 직접 소개하면은 1%, 더함 7은 1.5%, 그리고 산하의 매출이 0.2에서 0.3, 1.3에서 0.4, 하고 7하고 따로따로 그리고 직업자별로 직급별 유지 필수 조건 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이 되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리고 라인 최대 인정을 라인을 여러 라인을 만들어가고 인정을 하면 수수료 이게 직급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잘한다고 혼자 하면 쇠가 만비가 빠지고 같이 라인을 여러 라인을 두고 합하면 한 라인에 5천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 여러 라인을 두면은 빨리 이게 물색이 빨리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구딜에 채우고 싶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다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미팅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웃라인을 아는 거는 우리 아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한번 갔잖아. 다 안다. 이러길래 아는 거 앞으로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꺼버려도 되나 그 원칙적인 것 아직 모르고 한번 와갖고 다 안다는 사람 저거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일하는 사람의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된 법칙이기도 하고 100분의 미팅을 참석하면 성공하거나 100분의 강의를 실행하고 나면 부자가 됩니다. 이거는 법칙 중에 법칙, 실천해낸 법칙 중에 하나고 저도 못 모르고 그때 한번 했을 때 아니 50분도 안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요즘 강의 100번만 빨리 끝내야지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내 혼자만 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있잖아 방에 이름 그거부터 바꿨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사진을 찍어주고 쭉 그나마도 좋다 싶은 거 한 개 골라갖고 나는 빨리 100번의 미팅을 끝내야 되지만 오늘 저녁에 만나세요. 미팅 한 번도 안 오고 만 사람이 뭔 것으로 만나지 아주 심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목표를 정하고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런 우주에서 아마 이를 갖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운으로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더함5나 더함7이 사업자가 없어도 카드 결제는 가능하고 본인 주변의 모든 프리랜서들에게 무료로 앱을 깔아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카드가 결제될 때마다 매달 우리한테 로열티가 통장으로 입금이 툭